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자신의 심경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표창장 위조한 사실 없다. 그리고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자택 압수수색 때 어머니가 쓰러진 사실이 있다고 증언해서 검찰 발표와 다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다는 보도가 순전 거짓말이고 허위라고 검찰이 밝힌 바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만 자기는 그때 방에 있었는데 수사관이 와서 어머니가 쓰러졌다. 119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고요. 집에서 서울대 인턴을 했다. 뭐 이런 얘기 검찰에 산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의 말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최성해 총장 자기가 학교에 갔는데 방으로 불러서 용돈도 주고 예뻐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 총장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내 생각은 있지만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흐렸는데요. 자,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 그동안 이름을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제 직접 라디오에 출연했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오늘부터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이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자 검찰은 순 거짓말이고 허위.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요.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제 방으로 오셔서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 줘야 할 것 같다.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물을 떠다 드렸고 제가 어머니 방으로 갔을 때는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시고 이제 기자들이 밖에 많으니 119는 부르지 말아라.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는 방에서 쉬셨습니다. 당시 현장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변호사님도 거기 계셨고 현장에 다 계셨습니다. 집에서 서울대 인턴했다. 이런 말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비슷한 취지의 말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식사한 적도 있고 동양대에 제가 갔을 때 방으로 부르셔가지고 용돈 주신 적도 있고요. 저를 되게 예뻐하셨고 어머니랑도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은 봉사활동 자체가 없었다. 표창장 관련해서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걸 지금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최경철 의원, 조민 양이 아버지, 어머니가 출연하는 것을 아주 심하게 반대하셨다. 그래서 모르게 자기가 이제 성인이니까 자기 판단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출연하려고 마음 먹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날도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죠. 예. 그 따님이. 예. 결국에는 이제 침묵하고 있으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겠다. 결국에는 이제 내가 앞장서서 나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알려야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겠다. 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께서 수긍을 하시고 긍정을 하셨는지는 이분이 부인을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자기 판단이나 그리고 적어도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용인을 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결국에는 이제 침묵해봤자 나한테 돌아올 것은 없다.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나의 변호를 하고 나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처음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결백을 변소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격적으로 나가야지 어차피 진영 대결로 나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야 진영 대결에서
이 판국으로 가는 판에는 결국 우리를 변호할 사람들을 많이 모으자. 뭐 이러한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석 의원 보시기에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글쎄요, 뭐 저는 뭐 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민 씨가 이제는 성인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만한 판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말을 아꼈던 이유는 워낙에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가 되고 거기서 말 보태기를 해봐야 이제 논란만 부를 거기 때문에 아마 말을 아낀 게 아닌가 싶고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의 전면화로 이게 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말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인터뷰 내용을 쭉 들어보면 뭐 법률적인 쟁점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가족이 지금 얼마나 순환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일종의 이제 가족 순환의 서사가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예. 그건 여론에 그다지 불리할 게 없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전 저걸 뭐 나쁘게 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방어를 할 권리가 있고 또 자기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힌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한 심정도 나타낸 게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반대가 굉장히 심하셔서 오늘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제 일이기도 합니다. 제 입장을 제가 직접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언론이 24시간 뒤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직업이니까 괴롭죠.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말하는 투가 상당히 좀 담담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정, 주관적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빼고 말하는 듯한 빼려고 하는 것 같죠? 듯한 좀 호소력 있는 그 목소리였던 걸로 보이고요. 예. 아마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한 감성적 호소 이런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저 부분은 본인이 의도한 그대로 상당히 호소가 됐을 걸로 보여요. 상당히 힘들죠. 사실은 본인 힘들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가족 전체가 수사받는 것도 그렇지만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고 또 본인이 일정 부분은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 자체는. 이제 가족 전체가 똑같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상 혐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국민적 혐의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은택 변호사, 표창장과 관련해서요. 네.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본인을 위해서 그냥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정말 막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거는 꼭 표창장만 관련 문제는 아니고요. 입시 예. 문제도 같이 관련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표창장과 그다음에 입시 문제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모르고 했다. 나는 그냥 어머니 갖다 주는 거 그냥 했다 그러면 사실은 어머니 쪽으로 문제가 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책임 부분은 본인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학 입시라든지, 물론 대학 입시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대학 입시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 입시부터는 조금 다르거든요. 시효도 남아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따님의 스타일이 그냥 조국 장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조국 장관도 보면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요점만 간단히 말하는 스타일이라 이걸 뭐 의도적으로 뭐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라 평소에 그냥 스타일인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왜 그럼 그동안 조용히 있었겠느냐. 아마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이제 문준영 씨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있지 말아라. 할 얘기 있으면 해라. 이런 얘기들이 공인의 어떤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어쨌든 수사는 끝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죠. 어머니는 또 이제 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 아버지도 조사를 받을까 말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도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고 언론의 공격을 받았지만 참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하겠다 이 정도였고 저는 뭐 이건 또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그동안 수십만 건, 수백만 건 보도했는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본인의 반박은 더 자주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예, 이제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이렇게 입장을 이제 밝히고 나선 것도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텐데요.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이어서 과연 조국 장관도 소환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본인이 이와 관련해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언행일치를 존중하십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환이 되면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의 소환 결정 여부는 역시 정경심 교수 진술 여부에 따라 있다. 그렇지만은 검찰로서는 최소한 소환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 장관 소환할 거다. 할 거다. 그 시점이 길지 않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서초동도 예. 광화문도 민심이 화라산처럼 불타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검찰에서도 빨리 수사로서 말할 때가 됐고 정부에서도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길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께서는 소환 가능성 100%라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100%라고 보고요. 예. 이미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코링커피의 실소유주면서 관여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시각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그 김경률 집행위원장 또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뇌물죄까지 포함해서 고발이 된 상태고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그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인턴 증명서 위조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텐데 문제는 본인이 장관직을 갖고 들어갈 거냐 이거죠. 예. 저는 본인이 얘기한 대로 장관직 내려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차재원 교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검찰 입장에서는 왜 지금 동생,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서 오늘 국정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리고 부인도 아마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아마 소환을 해서 예. 아마 구속영장을 또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남은 것은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에게 점점 좁혀 들어온 올가미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도 현직 장관이니까 아마 제3의 장소에서 뭐 조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지금 헌정사상 이 현직 국무위원이,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 타이틀을 걸고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특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조사 이후의 상황이 저는 더 궁금한데요. 조사 이후에 과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소위 말해서 이게 도덕적 정당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자신의 거취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예. 용기찬 변호사께서는 소환 가능성. 네, 수사가 거의 다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 소환에 대비해서 검찰총장이 아마 그 공개 소환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그 주장했던 부분이 장관 소환에 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차관은 원래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경심 여사보다는 아마 장관 소환용으로 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 서울대 그 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예. 발급과 관련돼서는 자택 PC에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증거인멸 방조 부분도 뭐 진술이 추단케 하는 진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펀드 운영 보고서가 만약에 청문회 국회에 제출이 됐다면 그것이 위조된 또는 허위 내용으로 제출됐다 그러면 그 부분도 청문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이런 부분도 검찰에서는 물어볼 부분이 있고 해서 소환은 불가피하다 예. 생각이 듭니다. 자, 박원석 의원, 어차피 이제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비공개니까 소환하면 나가서 진술할 것 같은데요. 네. 장관직을 갖고 있는 채 소환되는 것,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시점의 문제이지 소환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소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대통령도 조국 장관 본인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지금까지 현직 국무위원 신분으로 검찰에 나가 수사를 받은 전례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또 그 전례를 깨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수도 있고 이게 또 다른 이제 정쟁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최경철 의원 전망까지 들어볼게요. 네, 뭐 기차표에도 종착역이 있고 비행기표에도 목적지가 있죠. 검찰의 수사 목적지나 수사 종착역은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봤을 때 조국 장관이었다. 왜냐하면 뭐 웅동학원 문제도 그렇고 펀드도 그러하고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과연 검찰의 칼끝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여태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진술만 봐도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조국 장관이 현직 장관으로서 수사검사와 얼굴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만약에 연출됐을 경우에 정권의 부담은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청와대 참모들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어떠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좀 정치적 판단이 그 전에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